자, 수능 특강 라이트 13강 게이트웨이 빠지는 거 맞죠? 네. 그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의 1번. 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able to accurately date fossils. date가 지금 딱 보니까 be able to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date back의 의미로서 추적하다 정도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fossil이 뭐냐면 컴마 찍고 동격 명사로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명사와 명사가 같은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컴마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둘이 동격이다라는 걸 나타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명사의 절을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동격 접속사라고 해서 흔히 우리 동격이라고 얘기하죠. 이 둘이 서로 동일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컴마 동격이라는 경우에서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덩어리가 같아야 돼. 그렇다 보니까 요 뒤에 본동사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건 수식어일 뿐, 전치사, 접속사, 부정사, 분사 같은 애들만 나올 뿐 다른 친구들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ock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물, 우리 remain은 잔재, 유물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그 뒤에 명사 뒤 수식어가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수식어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fossils라는 명사와 remains라는 명사의 동격을 보고 계신 거야. 니네가 화석이 뭔지 모를까봐 설명 명사로 써준 겁니다. 지난 과거의 어떤 지질학적 시대, 이 지질 시대의 어떤 유기물들의 잔재들, 바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잔재들인 이 화석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when fossils, 이 화석들이 are arranged, 잘 정렬되어 있어 along the timeline. 타임라인은 시간의 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연대기라고 하죠. 연대기. 시간 순서에 맞춰서 시간 순서에 따라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 과학자들은 can see, 볼 수 있는 거야. 점차적인 변화들을 from simple에서 to complex life forms로 from A에서 to B로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체의 형태부터 좀 더 복잡한 생명체의 형태들까지로의 이 변화, 점차적인 변화들을 과학자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게 이제 다 죽어서 쌓이고 그 위에 이제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겠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형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이거야. 일부 경우에서는 진화라는 것이 through variation intermediate form over millions of years, 와 여기까지가 진화가 뭐를 통한다면 다양한 intermediate, 즉각적인 어떤 다양한 즉각적인 어떤 중간 인터미디어 중간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수백만 년에 걸친 오버 다음에 시간 명사 나오면 걸쳐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중간 형태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의 진화가 동사 어디 있어? can be detected. 감지되어질 수 있으며 이 detected와 병렬 구조가 예죠. compared, 비교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compared 하면 쓸 수 있는 전치사 to랑 with 있죠? 그죠? 뭐와 비교되어질 수 있어? The present state of organism. 그 생명체의 현재 상태와 비교되어질 수도 있고 감지되어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게 쌓여진 거다 보니까 이게 단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이 아니라 진짜 수백만 년 전에 죽었던 것들이 이제 쌓여져 있다 보니까 그 형태를 추적하다 보면 중간 단계의 형태들의 다양한 형태들의 그 진화가 현재 상태들 것들과 비교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제 할 얘기는 다 끝났고 그를 통한 지금 뭘 얘기를 드리겠다? 예시를 들겠다 이 거야.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가 상위 개념, 앞에 문장, for example 뒤에가 하위 개념을 나타내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연결사가 붙어 있는 것들은 항상 앞뒤 관계의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장 초기에 알려진 종, 말의 가장 초기에 알려진 종은 살았습니다. Some 60 million years ago. 몇 년 전에 살았다는 거야? 1000만 년, 6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말의 초기, 가장 초기 형태는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according to fossil record. 여기서 말하는 fossil record는 아까 그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정리된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화석의 기록에 따르면 was shorter than 20 inches. 잠깐만. 화석 기록에 따르면 하고 나서 바로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를 바로 썼고 이 according to 명사는 부사, 즉 배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was의 주어는 계속 누구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야? 앞에 있었던 말의 가장 초기의 형태는 6천만 년 전에 살았고 was shorter, 더 짧았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 얘는 일반 동사고 얘는 비동사인데 병렬이 가능한가요? 과거 시제라는 것으로서의 공통점의 병렬 구조 되겠습니다. 더 짧았어요. 는 뭐보다? 20인치보다 20인치, 즉 약 50cm 정도. High at the shoulder. 어깨에서 더 높은 그 초기의 말들이 20인치 정도 좀 더 짧았다 이거죠. 그렇죠? 어깨부터. 어깨의 그 높이. 그러니까 20인치 정도 짧았다. 이 successive라는 단어 형용사죠, 형용사. 요건 좀 잘 챙겨둡시다. success가 명사고요. succeed가 동사죠, 그죠? 얘는 형용사고요. 얘부터 썼어야 되는데. 얘도 형용사죠. 그러니까 성공하다의 의미, 성공하다,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까지가 이제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고, successi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순차적인의 의미죠. 순차적인. 그치? 그러니까 단어, 철자 유사 단어는 좀 주의해 두도록 합시다. 아까 연대기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successive란 단어도 어휘로 놓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이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락의 층들이, 바위의 층들이 yield는 양보하다, 산출하다, 내놓다. 하민이 많이 졸려? 나 오늘 네 어금니면 벌써 3번째 보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봐. 자, 락의 층들이, 연속적인 바위의 층들이 산출해냅니다. 뭐를요? Fossils of increasingly larger horse species.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커지는 말의 종이라는 것의 화석을 산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다라는 건 땅속에 묻어져 있는 말의 기원들의 형태들을 쭉 보니까 짧았던 몸들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거야. 이 culminating in the horse of today. 이런 단어는 외워두셔야겠죠? 그렇죠? culminating in, 결국 뭐뭇이 되다. 즉 오늘날의 말이 지금의 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얘도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as size changes,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so 동사 주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구문의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so 동사 주어도 역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대동사 파트 할 때 나왔던 것들인데, 주어도 역시 그래 라고 하려면 앞에 있는 문장의 조건을 보셔야 되겠죠. 앞에 있는 문장의 조건에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판단하시고, so 동사 주어 했을 때 첫 번째 so가 가리키는 건 뭐다 얘들아?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다. 그래서 그 긍정문을 역시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부정문을 받을 땐 우리 뭘로 받는다고 했지? neither라고 되어 있죠. neither나 혹은 nor 같은 것들이 이제 베이스가 되고, 이 동사가 긍정 부정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동사의 속성은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 일반 동사냐, do, does, did, 조동사냐, 비동사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동사의 어떤 역할로서 쓸 수 있게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그 동사에 맞춘 대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속성의 동사를 갖고 있느냐, 또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에 따라서 주어도 역시 그래, 주어도 역시 그렇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크기가 변함에 따라 다른 측면들도, 말의 어떤 해부학적 다른 측면들도 역시 그래, 역시 변해,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changed라는 동사의 대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쓴 거 전혀 위화감 없었습니다. 일반 동사 썼으니까. 자, 해부학적으로도 그래, 이 말입니다. 오,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또 써주고 있죠. 즉, teeth가 became adapted to. adapted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동사 모양 주의해주세요. 투부정사 to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adapt to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이 나올 거면 동명사가 나와주셔야 돼. 이 풀을 먹는 것에 적응이 되어 있고, teeth, 이빨이라고 해야 되겠죠? 뼈는 of lower leg, 이 아래쪽 발에 있는 그 뼈는 fused, 결합이 되어졌으며 and multiple toes, 이 발톱이죠, 그지? 그래서 여러 개의 발톱은 진화해서 into 뭐로 됐어? single toe, 하나의 발이 됐어. surrounded by hoof, 이 굽이라고, 발굽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하나의 어떤 발톱이 되었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으로 화석을 통해서 말의 어떤 변화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예시까지 해서 4번 문장부터가 이제 예시로서 전부 다 끝나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화석을 연구해서 그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일반화시킨 글의 내용, 주제문이 될 수 있겠고요. 그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말의 예시를 들어서 나머지 글의 절반을 전개해 나갔었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글의 구조, 어법 꼼꼼하게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오늘 또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2번 참 봅시다. 자, 기분이라는 단어 이 정도가 딱인가? 기분은 우리 considering이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이죠. 이게 분사인데 사실은 이 기분은 pp잖아. 이 considering은 ing고, 그러니까 둘이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생각해보면 뭐 이런 뜻으로서 이제 직역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분사의 모양인데 전치사처럼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기분이나 considering은 뭐뭇을 고려해보면, 우리 이거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지, 그치? 뭐뭇을 고려해보면. The range of goals, 이 목표라는 범주를 고려해보면 어떤 목표? That can influence learning. 학습이라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적의 범주를 생각해봤을 때 고려해보면 It is not surprising that 이해하다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즉 당연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죠. Different models reflect different types of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다른 모델들이 반영을 할 거야. 다른 유형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델들이 다르면 그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또 뭐? 정도도 달라진대. 뭐에? 이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역, 이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도 그만큼 어떻게? 다 다르게 반영될 것이다. 반영된다는 말도 역시나 요 인과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필자는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다른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영향력의 다른 모델이 다른 어떤 타입 유형과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특정 인물이 나왔다, 얘들아. 특정 인물이 나왔다는 건 이 글을 이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를? Broad distinction between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driven, 이
외재적인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학습과 and that which is goal relevant. 그러니까 목표에 연관이 있는 내시야 얘들아. 자, 잠깐만. 여기에 있는 지시대명사 대신 누구를 받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learning이라는 학습이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that은 앞에 있는 learning이라는 단수 명사를 받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뭐? those는 올 수 없겠지. 그치? those는 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 learning은 it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it 가능하죠. that은 it으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뭐 어떤 조건이 붙죠? it은 후치 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은 쓸 수 없고 뒤에 which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수식어를 받는 건 지시대명사만 가능합니다. 인칭대명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학습과 또 뭐 그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학습 사이에서의 그 넓은 구별을 제안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냐,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 그 첫 시작은 목표에 연관되어 있는 처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목표에 연관되어 있는 처리는 is not explicitly, 그러니까 명시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아. 명확하게 directed, 지시되어 있진 않아. 뭐에 의해서? By goals of the reasoner. 그 추론자, 그러니까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 그 추론자의 어떤 목표에 의해서 뭔가 명시적으로 지시되어 있죠. 명시적으로 딱 명확하게 딱 지시되어 있지는 않아. 하지만 결과들은 in outcomes, 그 나타나는 결과들의 그 결과들은 that 어떤 결과? are nevertheless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with respect to those goals, 그러한 목표들의 측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그러한 어떤 결과들을 미안 리서치는 좀 이상하더라. 얘입니다. 얘. outcomes 다음에 that의 수식어고 이런 결과들을 뭐 한다? result in,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result는 누구랑 앞에 있는 is와의 병렬 구조입니다. 동사에 s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목표와 연관하고 있는 처리는 결국 명시적으로 지시되어 있지는 않아. 그 목표에 의해서. 그 추론자의.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라는 측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그런 결과들은 낳게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예시가 있을까? 목표 지향적인 거.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거는 목표 지향적인 거지. 그치? 근데 나 영어 잘하고 싶어. 요거는 이제 relevant 아닐까? 영어라는 것에 관련된 목표 아닐까? 쌤이 예시로 들었을 땐 딱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거든. 따라서 한번 보자. 계속 한번 둘을 비교해 가면서 보자고. In goal relevant processing, 이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 처리에서는 바람직한 학습들이 may occur, 일어날지 몰라. as 뭐로서? a side effect of a normal task related processing. 이 일반적인 임무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처리의 그 효과. 사이드 이펙트니까 역효과죠. 역효과. 사이드 이펙트. 여기 사이드 이펙트가 맞죠? 예시로서. 쌤 지금 놓치고. 부수적인 효과. 미안. 사이드 이펙트가 역효과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여기선 그 의미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 부수적인 어떤 효과로서 이 바람직한 어떤 학습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표와 연관적인 처리는 뭐냐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팝송도 많이 듣게 되고, 팝송이란 말도 옛말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그냥 팝송 맞나? 요즘도 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팝송도 많이 듣게 되고 미드, 뭐 영드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나 시리즈물도 많이 보게 되고 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의 예시로서 자 지금 그럼 goal relevant processing의 예시가 나오겠죠. 그 추론자가 may have, 가질지 몰라.
implicit orientation to maintain the accurate model of a world around it. 이 내재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몰라.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모델 of a world around it. 그 주변에 세상의 어떤 정확한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재적인 어떤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가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예시가 오히려 더 힘든데 바람직한 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하위 개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학습 자체가 is driven, 몰아져가 by explicit learning. 그렇지, 아까 했던 명시적 학습에 의해서 몰아져가 명시적 학습 목표에 의해서 그 추론자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 영어 선생님이 될 거야. 이건 직접적인 명시잖아. 그치? 난 영어 잘하고 싶어요. 어떤 조금 이제 연관성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목표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표 지향을 한 거야, 얘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목표 지향은 그러다 보니 다시 말해 그 목표들은 영향을 줄 거야. 또는 심지어 결정하기도 할 거야. 뭐를?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학습되어져야 하는 것.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학습되어져야 하는 것의 항목을 결정하거나 그에 영향을 줄지도 몰라. 예를 들어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면 교대를 들어가야 되고 교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최소 몇 등급을 맞춰야 되며 그럼 무슨 과목에 몇 등급을 맞추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이제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표 연관성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얘네들은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 추론자의 목표가 바뀌게 되면 so does the learning that leader. 그에 초래되는 결과 또한 그래 또 나왔네. so 동사 주어. 그럼 여기 있는 does도 대동사란 얘기인데 뭐 하게 되면 바뀌게 되면 뭐도 바뀌어? 그에 초래되는 결과의 학습도 바뀌게 돼. 이런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 목표가 바뀌게 되면 뭐 영어 선생님 되고 싶다 갑자기 내가 음악에 꽂혔어. 나 그럼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요리사가 될 거야. 아예 그냥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학습의 역할도 역시 그래. 그래서 연관과 이 차이를 얘기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목표를 연관하고 있는 처리와 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처리, 학습의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찰스 다윈에 대한 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도 인물 소개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어법이나 주제도 굉장히 예쁜 글들이 많이 있지만 얘는 결국 인물 소개, 인물이 하게 된 업적에 대한 소개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치불일치 내용으로서 잘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spring and summer of 1837, 1837년 봄과 여름에 fresh from 하면 이제 이런 단어는 이제 외워두셔야죠. 항해를 마치고, 무엇을 마치고. 그의 어떤 항해를 마치고, 어디 HMS Beagle이라는 여기에 항해를 마치고 나서 찰스 다윈은 began,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synthesis of his research. 자기가 연구한 것에 대한 어떤 웅장한 어떤 융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데? That was become, 지금의 뭐가 된? His celebrated theory of evolution. 지금의 어떤 그 촉망받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되게 된 이 연구의 어떤 웅장한 결합, 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중순쯤에 in mid-July 다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윈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cattered, 봄이나 여름쯤에 시작이 됐던 게 7월 한 중순쯤에 scattered, 여전히 scattered 되었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synthesis를 하려고 했는데 scattered, 흩어뿌려져 있으니까 아직 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지. 의역상 흩어뿌려져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치? 수동태 문장입니다.
다윈의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흩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his mood, 여기도 구문 잘 봅시다. 문장은 이미 여기서 끝났다, 얘들아. 우리 수동태 문장의 PP도 문장의 보호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his mood, one of confused feeling. 지금 구문이 이상해. 그지?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나올 수 있는 거 4개밖에 없어. 뭐 있니? 전접 부분밖에 없어요. 이것도 명심하세요. 문장이 끝날 수 있는, 있고 나올 수 있는 4가지는 뭐야?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 그럼 부사로서 문장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또 전접 부분밖에 없거든. 근데 니네가 보고 계신 게 지금 his mood, one of confused feeling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문장 자체의 분사구문이거든. 이게 뭐냐면 그의 생각이 흩어뿌려져 있는데 그의 기분도 one of the confused feeling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여기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his mood는 뭐냐면 앞에 있는 sough와의 대상에서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분사구문 만들 때 내버려둔 친구인 거야.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내버려두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 원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윈의 생각은 여전히 흩뿌려져 있었고 and his mood, 그의 기분은 is one of confused feeling, 그 복잡한 감정들 중 또 하나였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his mood가 주어로 쓰이고 원래 비동사가 있던 자리에 빙이 생략돼서 이 and 생략, 주어가 다르니까 내버려두고 is였던 비동사는 빙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생략된 빙은 뭐 된 거? 생략된 거. 그치? 생략된 빙은 원래 비동사였던 거. 그럼 다시 이 문장 짧지만 복잡했습니다. 다윈의 생각은 여전히 흩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의 기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기가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좀 답답했던 거죠. In a notebook, 노트에는요, amid, 이게 전치사입니다. 많은 tentative note, 낙서들이죠. wild notes, 그러니까 막 쓴 노트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중간에 he made a simple sketch. 그 안에 아주 단순한 스케치 하나가 있었어. 단순한 스케치 하나. 그 스케치가 뭐였냐면 was to capture, 담아낸 거였어. At a stroke of a conceptual sweep of a theory. 그 이론의 개념적인 어떤 전체, stroke, 그러니까 개괄적인이라고 하죠. 그의 어떤 이론의 개념의 개괄적인 부분을 담아냈었던 단순한 스케치 하나가 있었어. Slowly forming in his mind. 그의 마음에 천천히 형성되고 있었던 그 이론의 개괄적인 개념의 어떤 덩어리를 담아내었었던 단순한 스케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The drawing, 그 그림은요, was of irregularly branched. 불규칙한, 뭐였어? of 다음에 지금 명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뻗은, 가지가 난 나무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ed가 나왔어야 돼. 문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얘도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의도된, 뭐 하도록? 전달하도록 의도된 그림이었던 거야. 뭐를? 이 genealogical history of plants and animals. 이 식물들과 동물들의 어떤 이 genealogical은 여기 가계죠, 가계. 가계의 어떤 역사를 전달하도록 의도되었지. 되게 유명한 스케치죠. 나무 하나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지. 막 진짜 말 그대로. 가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계도를 얘기할 때 쓰는 그 이력들을 나타내도록 의도된 아주 단순한 스케치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의기원이라는 어떤 유명한 이론이 발견되게 된 어떤 기본 스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은유가 It was brilliant. As a metaphor, it was brilliant. 그 은유로서 그것은 굉장히 brilliant하고 conveying the essential notion that
life originated the dim, distant past with a unique, spontaneous event. 굉장히 길다. 은유로서 굉장히 총명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은유로서는 굉장히 좋은 비유였고, 또 전달을 하면서, 얘도 분사구문입니다. 전달을 하면서 뭐를? 본질적인 어떤 개념. That life originated the dim, distant past. 흐릿흐릿한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 안에 기원, 생명이 그런 것들의 기원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본질적 개념을 전달하면서 with a unique, 뭐와 함께 독특하고 spontaneous, 어떤 동시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과 함께 흐릿하지만 흐릿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의 생명이 기원하고 있다라는 그 본질적 개념을 전달한 게 이 생명의 나무의 스케치였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올려보고, 그래서 from this single common ancestor, 이 공통의 단 하나의 공통의 어떤 그 조상, 즉 trunk of a tree, 나무의 큰 대, 이 조상으로부터 생명이라는 것이 diversified, 어떻게? 다양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by successive branching, 이 연속적인 어떤 그 나무 가지치기? 연속적인 어떤 나뭇가지들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화가 되는 거야. 하나의 기둥을 가지고. 그러니까 with the new species, 새로운 종들은 splitting, 갈라지면서 away from old, 오래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짐으로써. 그러니까 나무의 기본적 기원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면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하나를 쭉 가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나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들은 of branch, 그 나뭇가지의 마지막 종착지는 나타내. 뭐를? 멸종을 나타내. Like the dinosaurs and the dudu. 이 공룡이나 두두새와 같은 이런 멸종 같은 것들을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까지 해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관련된 스케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4번 봅시다. 갑니다. 자, 소재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is dynamic, 역동적이며 complex state, 굉장히 복잡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좀 더 부연 설명. 우리가 이제 product란 말 자체가 어떤 결과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지. byproduct라는 말도 있어. 이 byproduct도 어떤 부산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결과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byproduct, result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계속 헬스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은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s genetic makeup, environmental condition, and the personal experience,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의 지속적 상호관계라는 것을 역동적이며 복잡하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적 구성과 환경적인 어떤 조건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사이, 이 모든 것들의 인터랙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면 infant immediate long-term health, 그러니까 유아들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바로 당장 맞닥뜨리는 immediate,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건강이 is influenced,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His or her mother's personal lifestyle practices. 그렇죠. 엄마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의 어떤 관행들. 언제? pregnancy. 임신 기간 동안에 이 엄마가 가지게 되는 개인적 삶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3번 문장에서 for example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during 다음에 pregnancy가 나온 자리에 for이 올 수 없는 이유는 얘도 동안인데
얘는 보통 시간 명사가 뒤에 베이스가 돼주셔야 되겠죠. 근데 during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임신 기간 동안, 이벤트 기간 동안, 헐리데이 기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문자적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during, 뭐 3 hours, 4 months, 5 years와 같은 시간 명사는 for를 앞에다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 3번 문장의 예시는 결국 앞에 건강은 결국 뭐다? 여러 상호작용이 작동해야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네요. 엄마의 식단, use or avoidance of alcohol, 타바코,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그리고 특정 medication, 특정 약을 먹어야 돼요. 감기약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임신할 때는. routine care, routine parental care, 어떤 지속적인 어떤 부모의 케어라든지, 그렇지? and exposure, 노출 같은 거. 이 communicable illnesses or toxic stress, 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질병이나 어떤 독성의 어떤 스트레스, 독성 스트레스의 노출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머니의 개인적 삶의 방식의 관행, 임신 기간 동안에 그걸 좀 더 땡땡 통해서 이제 콜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쫙 나열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머니들은요, mothers who fail to maintain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실패해온 어머님들은 are mor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높아? give birth to infants, 아이의 생명을 줄 가능성이 높아. 어떤 유아 who are born, 태어나, 어떻게? prematurely하게 태어나. 우리가 이제 머처가 성숙한이라는 뜻이니까 prematur는 이제 비성숙, 조숙이라고 하죠, 우리. 이 조숙하게 태어나거나 have low birth weight, 그렇죠? 몸무게도 그만큼 낮아,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건강하게 보내신 거야? range of special challenges, 그치? 그래서 특별한 어떤 범주에, 특별한 어떤 난제 같은 것들을 경험하거나, 그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유아들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였습니다. be likely to인데 뭐를 붙였으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상위 개념을 통해서 이 유아 건강이 어머니의 어떤 건강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5번. 앞서 말한 이러한 아이들은 these children 또한 face 직면하게 돼요. 자, 추가 내용입니다. 이 also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조수가, 그 다음에 어떤 넓은 범주의 어려움, 특별한 어려움, 몸무게 저하, 이런 것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얘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also라는 장치 때문에 얘가 그 다음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치? 또한 뭐에? 상당히 큰 리스크를 얻게 돼. 뭐를 하는 데 있어서?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and early deaths. 그래. 만성 건강 질병들,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위험이나 초기의 죽음, 조산이죠. 이렇게 초기의 죽음 같은 것들을 이끄는 손실을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좀 슬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자, in contrast입니다. 얘도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삽입 문제로서 나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 추론 베이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앞뒤 연결관계. 아이는요, 그럼 어떤 아이 나와야 돼요, 이번엔? 건강하게 삶을 사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치? 어떤 아이? Who is born healthy? 형용사야, 얘들아. born은 우리가 자동사로서 수동태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누구 정보? 주어 정보예요, 주어 정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우리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지만 이 자리가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나와주셔야 돼. 그리고 raised, born, 이렇게 병렬 구조야, 얘들아. 요거 체크해놔. 아이인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그리고 raised in the nurturing family. nurturing family 하면 잘 양육시켜주는 가족 속에서 키워진 아이. consumes, 여기서 consumes는 누구랑 병렬이야, 얘들아? is랑 병렬이야. 요 구조 이해되겠어? 잘 봐. 여기 봐.
큰 병렬 구조로서 따지면 색깔을 좀 달리 할게 얘들아. 큰 병렬 구조는 얘야. I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건 얘라고. 근데 is에 걸린 pp가 두 개인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동사 1, 동사 2 크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얘가 동사 1, 동사 2 어디에 걸린? 후에 걸린 동사 1, 동사 2인 거야. 그러면 태어나고 길러진 아이, 소비하는 아이, 뭐를? 영양 있는 식단을 소비하는 아이, 이게 동사 3이 되는 거야. lives in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 and has 나왔네. 그치?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아이, 뭐에 대한? for learning and recreation. 학습과 오락에 관련된 많은 경험, 기회 같은 것들을 갖는 그런 아이는 얘가 본주어죠, 본주어. 본동사 어디 있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is more likely to enjoy healthy life. 더 건강한 삶을 즐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병렬 구조가 지금 4개가 동사 4까지 해서, 여기 동사 4죠. 동사 4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병렬 구조 잘 챙겨 두시고, 저 앞에 있는 ed와 pp는 둘 다 pp 수동태로서의 비동사에 걸린 아이라는 거, 동사 모양 잘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병렬 구조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면서 동사의 개수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병렬 구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4강의 1번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지막 두 질문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improvements. 향상은요, has been found. 발견되어집니다. 어디? 아이들의 공감에서 발견되어집니다. improvements. 뭘 따르면 following an intervention designed to increase empathy and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literature. 결국 이겁니다. following, 뭘 따르는? 이 intervention은 개입이죠. 설계된 개입이야. 증대시키도록 공감과 사회적 이해 같은 것들을 뭘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공감과 사회적 이해를 증대시키도록 설계되어진 그런 인터벤션을 따르는 아이들의 공감의 향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되게 힘들게 한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결국 문학이 아이들의 공감 형성의 향상을 보여준다. 이 얘기를 지금 수동태 문장으로 좀 어렵게 쓴 것 뿐입니다. 알겠죠? 결국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다? 문학 덕분에 얘가 원인입니다. 뭐가 형성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걸 발견될 수 있다. 이게 결과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러 인물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글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네 사람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냐면 what they call, 그들이 부르는 것. 근데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 명사가 지금 뭐 나왔어요, 얘들아? Rationally oriented reading instruction. 명사가 지금 하나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형태라서 불완전한 문장 쓰고 있는 거 잘 와스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relationally, 연관적으로 지향하는, 연관적인 걸 지향하는 독서 교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뭘 하기 위해 사용했냐면 to promote, 얘가 이제 부사가 되겠죠.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2, 제3학년 2학년과 3학년의 아이들의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능력? to infer, 추론하거나 상상해보는 거야. 생각이나 감정들을. 누구?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해보고 추론해본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엠퍼티에 대한 이제 하위 개념 아니겠어? 그치?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걸 추론하고 상상해볼 능력을 2학년, 3학년들에게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교수법이라 부르는 것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the children, 결과물을 얘기해 줘야겠죠. 어떤 children? who were chosen, 선택받은 아이야. 뭐 때문에?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with social relationship, 이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우린 요즘 그 밈 같은 거 단어 니네 쓰는 거 보면 약간 극단주의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사페라고 하잖아 요즘. 그런 말 안 써? 사페라는 말 안 써요? 써요? 나 니네 그 화장실에서 듣는 용어 들으면 아주 소름이 끼쳐. 사페,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받은 아이들이 were provided, 제공을 받은 거야. 얘네들이 제공받았어. 전치사 with 써야죠. 왜? provide A with B인데 A가 목적으로 빠진 건, 주어로 빠진 거니까 with 명사만 나온 거야. 얘를 제공받은 거야, 아이들이. 책을, 어떤 책? 묘사하고 있는 책. 어른들이나 아이들. 어떤 어른들, 아이들? Who were wor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 사회 감정적 문제들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어른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제공받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 거야? 자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캐릭터가 있는 책을 제공받은 거야. 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학생이고 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진 책들의 그 캐릭터들은 전부 다 어때? 어른들 아이들을 묘사했는데 그 아이들은 사회 감정적 문제들을 통해 일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통해 일을 하는 어른아이들을 묘사하는 책이었던 거야. 자기와 같은 책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습법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딱. 그런 거 실험 내용이 이제 끝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4번 문장입니다. 선생님들이 engage in 하면 선생님들이 종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오케이? 하영이 슬슬 왔다, 그지? 우리 거의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종사시키는 거야. 이젠 타동사로 쓰인 거야. engage인이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땐 타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선생들이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B에다가 discussion, 토론에다가 종사시키는 거야. 뭐와 연관되어 있는 토론? 당연히 그 thoughts, feelings, intentions, and emotions of the book characters.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점,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감정 문제를 겪고 있는 거기에서 일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의 캐릭터의 감정들, 의도들, 또 뭐 생각들과 연관된 그런 어떤 토론에 종사를 시킨 거야. 얘들아, 이 책에서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 인물은 저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시켜본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타냈어. 공감을. 또 선생님들이 나타낸 거야. 뭐에 대한? For the characters.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공감을 나타내는 거야. 아, 저 캐릭터는 지금 저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감정을 나타냈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선생님이 같이 공감을 해주고 또 model. 여기서 model드는 expressed와 병렬 구조가 되겠죠? 또 선생님들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모델.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생각의 본보기를 보여줬어. 뭐에 관련된? 어떻게 그녀가 inferred, 추론했는지, 캐릭터 스펠링, 그 등장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추론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모델화 시킨 거야. 선생님은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캐릭터도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하면서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뭐 했다?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적 관계, 감정적 관계에 문제를 갖는 아이들에게 그런 친구들의 보통 문제점들은 뭐야? 남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치? 그 공감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선생님이 보여준 거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were asked.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요청을 받은 거야. 뭐 하라고? 얘들아, do the same. 똑같이 해봐.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 그리고 they wrote, 그들은 썼대. reader's response to the book. 책에다가 그 독자들의 어떤 반응들을 그들은 또 써봤대. 그리고 나서 after 8 weeks of intervention,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입은 이제 어떤 의미의 개입인 거야? 우리가 한글로 개입이라는 그런 거 하면 뭔가 통제, 약간 이런 느낌, 마이너스성 느낌이 들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개입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instruction. 위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교습이 되는 거지, 그치? 이 8주의 어떤 개입 후에 아이들은 보여줬어요. 뭐를? 상당한 improvement. 향상을 보여줬어요. 첫 문장 그대로 나온다. 그치? 뭐에 대한 향상? 객관적인 measures of empathy. 이 공감에 대한
객관적 측정에 대한 어떤 향상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짧지만 되게 강렬한 글이었네요. 그죠? 문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병렬 구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장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말씀드린 것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2번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별표 한번 쳐봅시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진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인데, 요 마지막에 이 단어, 마지막 문장의 그 단어 중에 작년에도 이거 애들 니네 선배들 이해시키느라고 컬렉티비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컬렉티브라는 단어는 아시죠? 컬렉티브는 이제 집단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 컬렉티비스틱 하면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집산적이라는 뜻이야. 집산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말 그대로 집단주의적 의미와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야.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얘입니다. A factor influence social recognition. 이 사회적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 뭐다? is culture, 문화다. 그러니까 저 사회가 어떤지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인 거야. 그치? 저 문화가 상류 문화다, 하류 문화다,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 기준이 돼야 되겠지. 그치? 내가 봤을 때 높다, 낮다가 판단되는 거지. 그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different culture. 그렇죠.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은 think about, 생각해요. social world, 사회적 세상을 in different ways.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대.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물어봤어. 둘 다에게.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야. 둘 다 미국인입니다. 둘 다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멕시코 문화권을 가진 미국인과 그냥 미국인을 물어봤어. 요청했어. 뭐라고? 읽어봐, 얘들아. 일련의 문장을 한번 읽어봐. 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냐면 ing, 분사, a person's behavior. 한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일련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요청을 했어. And then, 그리고 나서 판단해보라고. 여기서 judge는 to judge야. to read와의 병렬이죠. 즉, 판단해야 될 거 누구야? 이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니까 이 두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보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뭘 판단해봐? Whether 이 사람이 had a given trait, 어떤 특정한 자질,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냥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one sentence read, 한 문장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 뭐라고 적혀있냐면 He took his first calculus, 그의 첫 번째 미적분학 테스트를 when he was 12, 그의 나이 12살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라는 거. And 그리고 the trait they reacted to, 그들이 반응한 그런 자질은 뭐였다? Smart, 똑똑하다였다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얘들아, 멕시코계 미국인과 미국인 둘 다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12살 때 미적분? 똑똑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또 another sentence read, 또 다른 문장은 read,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read는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어가 지금처럼 문장, 사물일 때는 포스터, 포스터 말고 또 뭐 있지? 표지판 같은 거, 시그널, 이런 것들이 이제 read 한다라고 했을 땐 적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그는 남겼습니다. 25% tip for the waitress. 그 웨이터들을 위해서 25%의 팁을 남겼다. 그치? 보통 미국이 아마 8에서 15%? 많이 내봐야 15%? 그 정도 팁을 냈는데, 야, 그 정가의 4분의 1 가격을 추가해서 낸 거잖아. 그치? 팁으로. 그러면 그 trait, 자질은, 그들이 반응한, 즉, 미국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반응한 자질은 뭐였다? 야, 제너러스하네. 관대하네. 라는 거야. 우리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적이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as predicted, 예측했다시피 미국인들은요, made a trait judgment, 그 자질의 특징들을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쌤이 지금 동사에다 화살표를 친 이유가 부사라서 그래. 부사. 형용사 쓰면 안 돼. 위치상 목적격 보호자리이긴 하지만 아니야. 동사. 판단하다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수식이 되어야 됩니다. then 뭐보다 여기에서 did는 누구니 얘들아? 여기에서 did는 판단했던 것보다 누구?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자질적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12살 미적분이랑 25% 팁을 놓은 걸 보고 둘 다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똑똑하네, 관대하네 이렇게 판단을 둘 다 내세운 건 똑같았는데 미국인들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아닌데 훨씬 더 빠르게 판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2살 때 미적분 시험을 본 거랑 25% 팁을 내놓은 것의 그 행동을 바로 그 사람의 자질로서 이퀄 관계로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런 관대함과 똑똑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시험도 보고 팁도 내놓은 거겠지라는 판단을 미국인들이 더 빨리 했다는 얘기인 거야. 왜? 그 사람의 자질을 보는 특징들의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또 더불어 봐봐. 요 문장이 진짜 중요해. 좀 더 올려보자. 요 문장 봐봐. 7번 문장. 그렇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미국인들이 멕시코계 미국인보다 더 빠른 그런 자질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반영하는 거야. 뭘 반영하는 거야? 미국인들의 강력한 성향을 반영하는 거야. 어떤 성향이냐면 to emphasize the role of a trait in leading to behavior. 아까 얘기했던 행동을 이끌어내는 특징, 자질의 어떤 그 역할을 강조시키는 경향이 미국인들이 더 센 거야. 다시 행동을 이끄는 자질의 역할을 강조하는 능력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도 얘기했지. 12살에 미적분 시험을 봤으니까 똑똑하네. 그러니까 12살에 미적분 시험을 봤다는 행동을 이끄는 건 저 학생 12살짜리 친구의 자질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야. 25%의 팁을 놨다라는 행동 그 자체가 관대하네라는 성향을 띄었다라는 거야. 그 자질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이끄는 자질의 역할을 강조하는 능력이 미국인들이 더 뛰어난 거야. 자, 뭐뿐만 아니라 요거 다 tendency, 경향뿐만 아니라 those는 사람들이야.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이 집단이라고 하자. 집단적 문화로부터의 사람들.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이거 같이 외워두셔야죠. 고려하다라는 뜻이야. 서윤이 괜찮아?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이러한 경향들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12살 때 미적분 25% 팁은 똑똑하고 제너러스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컬렉티비스틱 컬처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거야. 약간 집산적이라는 표현 아까 썼잖아 쌤이. 그 집산적이라는 게 약간 공산주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야. 집단성. 우린 약간 개인성이잖아. 개인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는 개인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게 이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오버한 거야 쌤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 말을 안 넣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집단적 문화로부터의 사람들의 그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이 왜 25%라는 팁을 냈지? 그 상황에 뭔가 있었나? 상황적 상황을 고려해보는 거야. 저 사람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혹시 뭐 되게 비싼 레스토랑이라서 막 턱시도 입고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고급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그만큼 내니까 자기도 내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집단적 문화를 보는 분위기가 이 컬렉티비스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성향도 미국인들이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뭐다? 그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 자질의 역할에 강조하는 성향이 미국인들이 더 강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as well as 앞, 뒤 중에서 우리 B뿐만 아니라 A도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B 자리엔 지금 뭐가 있었어? 집단적 분위기가 있었고, 형아. 집단적 여기가 있었고, A 자리엔 뭐가 있었니, 얘들아? A 자리에는 행동을 이끄는 자질의 특징이 있었지. 그치?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B뿐만 아니라 A도니까 B니 A니? A 강조야, A 강조. 알았어? A 강조에 포인트를 두시고, 이것도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인들이 요걸 보여주는 게 더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테스트는 14번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